29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 전부 다 부결이 됐습니다. 총 281명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을 하여 표결을 했고, 결과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서 가결표가 177명, 부결표가 104명이 나왔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가결표가 177명, 부결표가 109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가 158명이고 여기서 소수정당 의원들까지 하면은 163명 안팎으로 나오니 전부 다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시 이번 특검 처리 과정에서 가결표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을 답답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법뿐만이 아닌 50억 클럽 특검조차도 부결이 되어 많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힘당이 50억 클럽 특검을 왜 반대하는 것인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돈 받은 자들을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마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본회의가 끝나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바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된 의혹들이 더 있으니 여기에 추가를 해서 또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꼭 디올백 수수 사건도 같이 포함을 시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본인의 SNS에 바로 입장을 밝히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말하길 윤석열 정권이 영부인에 대한 무수한 의혹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짓밟았다고 말하며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잠시 맡은 권한을 대통령과 영부인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윤석열식 정의이고 공정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을 동원해 은폐하려 해도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죄를 지었으면 대통령 부인도 특수부 검사도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고 법치의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배반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당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졌습니다. 정말 이 대표 말대로 윤 정권 임기 동안 민주당이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특히나 어제는 민주당이 국힘당에게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표결 처리를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며 속보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선거구 획정 처리안과 동시에 갑자기 쌍특검 처리를 한다고 하니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좀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날 쌍특검 처리도 같이 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회의를 연 김에 쌍특검도 같이 처리를 하자고 계속 말했다는 것입니다.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그렇고 김진표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국정감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자고 제안은 안 하고 김건희 것만 빨리 처리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달 뒤 국회의장을 물러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한편 오늘 부천에서 마지막 인재 영입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번 인천 부평을에 출마 선언한 노 후보가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10일은 우리 역사가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학대한 세력을 저 인천 앞바다 깊은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날로 기록돼야 합니다. 이만 저는 물러나고 오는 4월 11일 당선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노 후보가 꼭 당선이 되어 언론인 출신답게 제대로 된 언론개혁에 힘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만 봐도 며칠 남지 않는 총선 대비 국힘당과 비교해 볼 때 민주당에게 언론들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며칠 남지 않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당내에서는 내부 갈등과 분열을 끝까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날 윤영찬 의원은 전영신의 아침 저널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여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하였는데요. 사회자가 말하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상징이 계승된다라고 말을 하자 윤영찬은 한다는 말이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 당을 이 집을
깨끗하지 않게 더럽게 쓰고 그리고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우긴다고 집주인들이 집을 내줘서는 안 되죠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이 대표와 측근들을 세입자라고 표현을 하고 집주인은 본인과 측근들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윤영찬은 당의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지 이 대표는 2004년 때부터 민주당원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기는 너무 오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윤영찬 측근들은 이 대표를 민주당 대표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호되게 혼나야 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이현주 전 의원이 용인정으로 전략 경선을 하겠다고 공관위에서 발표했습니다. 현재 용인정에는 박성민과 이현욱 전 도시공사 사장이 후보로 되어 있는데 같이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주, 이현욱 둘 다 민주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요한 좋은 인재들인데 둘 중 하나는 떨어져야 한다니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